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시험 법무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1992년 이전에는 법무사 시험 제도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법무사가 되고 싶으면은 일정한 조건을 채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법무사 자격을 준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 퇴직하시고 많이 법무사 하셨죠. 90년대 당시에. 그런데 법무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사건 처리를 하면서 틈틈이 법무사 공부를 준비했었죠. 공부를 했는지 아세요? 분명히 법무사법에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법무사 자격이 있다. 또 법무사법에는 법무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험생은 법무사 시험을 보겠지, 매년 정기적으로. 그걸 신뢰하고 5년, 6년, 7년, 8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법무사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건 안 봤어요. 너무 황당하겠죠. 그래서 대법원 규칙을 한번 보니까 대법원 규칙에는 법원 행정처장은 법무사를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 실시 자체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대법원 규칙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분명히 법에서는 실시하라고 그렇게 위임을 해줬는데 대법원 규칙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 시험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좀 이상하죠.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대법원 규칙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시 법무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이 차장급 임원에게 이번에 우리 회사에 직원이 필요하니까 직원을 뽑아,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부하 직원이 직원을 뽑지 않은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부하를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뽑았어요, 이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부하 직원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뽑아야죠. 수험생이 이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 했는데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다시피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을 하는 거죠. 그 규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헌법소원을 그래서 뭐라고 헌법소원을 냈냐면은 규정을 믿고 시험 공부를 해온 경찰 공무원, 법과대학 졸업자 등에게 법무사가 될 기회가 거의 박탈됐다고 해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해서 이 3조 1항 규정은 아까 말했다시피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 9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1,500명을 뽑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극소수만 뽑았죠. 그런데 공무원을 퇴직하고 나서 법무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변호사가 그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 이건 진짜 엄청난 특혜였죠. 지금은 대법원의 위상, 헌법재판소의 위상,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국민들도 헌법재판소가 더 위에 아니면은 비슷하다, 동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대법원의 권위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대법관 임용에 탈락해서 차선책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누가 이걸 물어보면 전 부정할 거라. 그 사람만 갔다. 대법관이 됐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좋아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시겠죠? 비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규칙에 대해서 위헌을 선고할 기미가 보이자 대법원에서 그 판결 선고 기일을 늦추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판결 선고 기일을 늦추지 않고 그냥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그 결론을 언론사에 흘려서 그 결과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위헌으로 판결 났다. 이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선고 기일을 15일로 공고했으나 대법원 측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움직임을 미리 알고 선고 연기를 요청해와 헌법재판관 사이에 선고 강행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선고 직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병론이 오가기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법 규정은 시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지 시험 실시 여부까지도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대법원 규칙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 자체를 법원 행정처장 재량에 맡긴 것은 대법원이 규칙 제정권을 행사하면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래서 이걸 일탈했기 때문에 수험생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위헌 선언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
장관, 재판관 중에서 8분이 위헌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의견으로 위헌판체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